마비노기 모바일이라고 하는 신작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데브캐에서 인사 전문 다루고 있는 피플실의 권대웅 실장이라고 합니다. 남성운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에서 한 12년, 쿠팡, 인터파크 홀딩스나 스타트업에서 인사 리더 역할을 맡았었고요. 스타트업의 대표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부터 HR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이제 스타트업, 대기업, 현재는 소기업 게임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니브라는 MZ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연고TV, 입시덕후, 입덕툰, 그리고 유니브 클래스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는 회사의 인사 파트를 맡고 있는 이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인재채용 서비스를 시작한 유니코서치에 재직 중인 김만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백오피스? 그래서 이제 앞단에 있는 일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채용 담당자 하더라도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하기보단 유관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충원을 한다든가 급여나 기획, 보상 여러 가지들 다 내부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력서 봐줄 수 있어. 첨삭해줄 수 있어. 나 안 뽑아줄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대규모 공채가 일상화됐을 때는 서류 심사를 이제 인사부서에서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수시 상시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인사부서의 역할은 채용 프로세스를 잘 만들고 설계하고 과제나 인적성 검사가 과학적 체계적으로 되게끔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실제 서류 합격을 시키고 면접을 합격시키는 현업에 많이 가 있긴 하죠. 네. 주 업무를 그것만 수행하는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야, 너 요새 자리 없냐? 라고 물어보면 무슨 이력서 줘. 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DB에 이제 넣어 놓았다가 적합한 자리가 나오면은 라이트 퍼슨을 데려가는 거 생각이 들거든요. 취업계의 뒤로인가요? 그렇죠. 셋. 오. 어렵다. 3, 2, 1. 은근히 갈리네요. 이 색깔을 뽑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뽑는 겁니다. 제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저도 가끔 저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지원 의도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봐도 약간 카피 앤 페스트가 이제 약간 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복사 붙여넣기 그냥 똑같은 직무가 있는 다른 회사에 결국 지원한 거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좀 지원 목적이 확실한 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소개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영자인데 말자야. 이러면 저는 거기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나는 내 이름을 좀 틀리게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더 좋아. 이럴 것 같아요. 이름이라는 게 사실 얼굴과 같은 건데 반복적으로 쓰셨다는 거는 실수라기보다는 계속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은 되게 오랜 경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경우 혹시 많이 있으세요? 넥슨 지원하면서 NC 쓰는 사람 많죠. 항상 지금 있어요. 취업 고객이 글이 올라와요. 제가 넥슨 지원하는데 NC 썼어요. 어떻게 하죠? 댓글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 입사 지원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복붙을 해요. 누구나 복붙을 하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이제 우리 회사인데 이름을 다르게 쓴 거는 채용 공고를 똑바로 보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이 두 사람 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굳이 고르자면은 어차피 복붙할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네, 파란 사람이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완장치가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자꾸 불안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뭔가를 채워넣어야겠다는 이런 압박감 같은 게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콘텐츠가 많이 차 있진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낄 때들이 있거든요. 이력서를 100개, 200개 쓰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자 지원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잘 이해를 해보는 것. 자격증 대외 활동에 신입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아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데 절대적이진 않고 신입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들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입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별로 말하는 건 많지 않아. 당연히 들어와서 뭘 당장 할 수 있겠어. 이제 앞으로 많은 걸 해내야지. 삼성만 하더라도 몇천 명이 들어오고 몇천 명의 공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단지 점수만 나열해서 절대 뽑지도 않고 그러면 면접이라는 건 사실 필요는 없거든. 생각한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말을 해주죠. 자기소개서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사람은 글 쓰는 역량이 전혀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죽어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저 정도로 쓰면 틀림없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사남일녀로 시작하는 자소서. 채용 담당자가 싫어하는 워스트 넘버 원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근데 좀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성장 배경은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항목 자체를 삭제를 하고 다른 걸로 이제 지원자의 역량이나 뭐 인생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써서 삼성전자 갔습니다. 오히려 사남일녀가 좋아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90%는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측도 해요. 아, 여기서 단점은 시간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것만 쓰고 다 끝나면 안 돼. 저 이렇게 자랐고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 통해서 이렇게까지 해내서 저는 이런 사람이면 틀림없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거 더 많이 점수 가고 진짜 보고 싶어요. 무엇을 안 적어야 된다가 보다는 지원하신 이 회사에 이 분야에 라는 게 괄호 안에 있고 그 뒤에 성장 배경에 대해 써주세요 인 것이죠. 장기 근속을 해야만이 이 사람이 뭐 잘났다, 뭐 이직을 잘한다, 업무가 잘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동안 다 경험해 보시면 그들의 성장의 일부 과정을 다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이직을 되게 요새 많이 하시거든요. 다 규모가 다르시잖아요. 거의 대기업에 준하고 스타트업이고.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직무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개발 쪽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기술로 이제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게임 개발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레이싱 게임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럼 또 레이싱 게임을 만들진 않잖아요. 안에서 카니발리즘을 내키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경력을 가지고 계속 라이브를 하다가 또 신규 개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에서 레이싱 게임 개발한다고 하면 거길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경력이 짧아도 큰 뭐 그게 없을 수 있어요. MZ세대가 이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답의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들어간다. 삼성전자의 퇴직률은 공무원보다 훨씬 더 낮아요. 이제 거기서 원하는 것들은 꾸준히 성과를 내면서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기업을 다니고 싶어 그러면 이제 거기 문화에 맞춰 들어가는 거고, 아니 나는 자유롭게 스타트업에 살고 싶어 그러면 뭐 이동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뭐 쿠팡에 다닐 때 보면 뭐 1년 안에 뭐 2곳을 이직하고 6년 안에 4곳 있다 그래서 안 뽑질 않았거든. 전문성 있어, 와 같이. 그게 회사 문화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각자가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헷갈리네. 아, 근데 저는 고르기가 어려운 게 저희 회사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도 그래요. 네. 저희도 그래서 마찬가지. 고를 수가 없어요. 정장하고 저런 패션의 소유자하고 서로 맞붙었어요. 그러면 어느 분을 뽑으시겠어요? 생각이세요? 관계 없어요. 결국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차예요? 아 정말 어렵네요 질문이. 와. 하나, 둘, 셋. 그래서 새로운 즐거움을 만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더 열정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적통한 스타일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차라리 눈에 띄는 게 좋아요. 뭔가 튀어나오면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으면 몰라요. 각 구성원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토마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에 톱니바퀴가 항상 어긋나게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독단적으로 해서 당연히 뭐 결정은 시니어 뭐 또는 CEO들이 하겠지만 그 전까지에 발생되는 잡음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주변 팀원들, 동료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보상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수동적이더라도 야 하루에 이만큼씩 해, 뭐 코딩 이만큼씩 해, 아트 리소스 이만큼씩 가져와 하면은 결국 게임은 출시가 돼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있는 팀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란색을 선택했습니다. 저 바꾸겠습니다. 되게 합리적이에요. 예스!
전 삶인 것 같아요. 소개팅이라고들 많이 표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원자도 회사를 보고 회사도 지원자를 본다는 관점인데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밥 좋아하세요? 양식 좋아하세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우리 회사가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슨 회사가 갑, 뭐 후보자 을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이제 서로 알아보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대학생들이 70 몇 %가 정보에 만족을 못 한대요. 저도 70% 안에 드네요. 아 진짜 안타깝네요. 취업도 비슷하게 요즘에 신입사원도 입사하고 1년 안에 퇴사자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왜 퇴사하세요? 적성이 안 맞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깊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